따로 창업센터 이런 데서는 발표드리는데 왜냐면 저희 이제 연동을 다 올려드리긴 하니까 그 어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좀 시간 소요가 모자르고 일단 뭐 빠르게 이 부분을 요청하신 분이 지금 자리에 없으시긴 하지만 만약 기다리실 만한 없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옥션 지마켓의 노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노출 기준은요, 그 3일 동안의 판매 건수, 판매 금액 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이제 노출 건수로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월요일날 처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했다고 시작을. 월요일날 처음 판매를 시작했는데 한 건당 만약에 그 3점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월요일날 이전에 어떤 기간이 없잖아요. 월요일 3일 동안 기준이기 때문에 월요일만 기준이니까 12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은 3일 동안의 기준이니까 4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 5, 15점이 됩니다. 수요일날 3번 나갔으니까 4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3 그다음에 24점이 되는 거죠. 목요일날은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곱하기 3 18점이 되는 거죠. 금요일날은 3 플러스 2 플러스 0 곱하기 3 3, 5, 15, 10점이 되는 거죠. 토요일날은 2 플러스 0 플러스 0 곱하기 3 그게 6점이 되는 거고, 일요일날은 금토일이니까 빵빵빵이네요. 빵을 뭐에 들고 곱하든 빵이니까 빵점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이분들이 의도했는지 의도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모든 물건이 판매가 가장 잘 되는 날은 월요일입니다. 가장 잘 안 되는 때는 금토일이에요. 왜 월요일이 잘 될까요? 소비자 심리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왜 월요일이 잘 될까요? 월요일은 몇 시가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월요일날 몇 시가 가장 소비가 잘 이루어질까요? 오전? 몇 시쯤 잡을 것 같아요? 오전 몇 시쯤 잡을 것 같아요? 9시, 12시. 오전 11시고요. 오후는 3시라고 합니다. 왜 이 시간이 잘 될까요? 왜 이 시간이 잘 될까요? 아니, 주말에 살까말까 분위기가 월요일날 삽니다.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일단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주체가 여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여성이 회사를 나갔어요. 주말 동안 막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회사를 나갔어요. 얼마나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땅창을 피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기업체를 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원들 땅창 많이 피잖아요. 땅창 피우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쇼핑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모바일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쇼핑해요. 근데 그 쇼핑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일하기는 싫고 까분하고 짜증나고 해서 다른 걸 가장 많이 푸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전 11시, 오후 3시. 나중에 만약에 직원을 두시고 기업체를 꾸리신 분들은 그 시간에 직원 감시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일 동안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의 기준. 월요일날 많이 이게 노출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금토일날 가장 잘 안 나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판매하고 많이 노출하는 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 요즘 같은 경우 그렇게 있어요. 주말 특가라든가 3일 특가라든가 그 특가로 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반짝 내려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간 동안만 뭐 어떤 서비스를 건다든가 프로모션을 건다든가 3일 동안만 무슨 광고를 좀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옥션 지마켓에서 너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토일이 가장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월화 수목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어차피 물건이 나가. 그러면 옥션 지마켓의 효자는 금토일날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날 뭐라도 쳐주고 광고를 해주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좀 유리한 위치에 올려주겠다는 게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 3일 차에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것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금토일께 노출이 되고 있겠죠. 근데 보통 지나가면서 토일, 뭐 저녁 때쯤 되면 토일, 월께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건을 이것도 중요해요. 예약으로 걸어놓은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물건이 팔렸어요.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위 노출입니다. 이 기준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카테고리 수수료가 나왔는데 테라마켓은 9%고 오픈마켓은 12%죠. 요거 저기서 보시면 제가 사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아까 마켓을 걱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논란시장에는 오픈마켓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연동을 하고 있는 걸 도트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도트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도미토리 신상품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신청하신 사이트에 등록을 해드리고 또 도미토리에서 품절이 되면 자동으로 내려드리고 그리고 주민들로 자동으로 끌어당기는 걸 해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켓이 120개 마켓이 있어요. 120개 마켓은 단 오픈마켓과 다른 거는 입점 신청을 해서 입점이 통과돼서 내가 많은 상품을 들 수 있는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당 마켓에서 열어줘야 가능하겠죠. 근데 그 해당 마켓들이 종합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블라인드몰, 복지몰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데 수수료는 보통 15%에서 25%. 그리고 오픈마켓 수수료는 6%, 19%인데 거의 이제는 12%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없는 자기 쇼핑몰이 있어야 공공시에 같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2012년, 10년 기준인데요. 지금 요 기준이 2013년 작년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요 통계를 가지고 뭘 예측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옥션에는 구매자가 남성이 60%이고 주로 많이 구매가 되는 카테고리가 전자제품이고 그리고 구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는 30, 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기준이 지금 좀 더 떨어졌어요. 28%라고 합니다. 지마켓은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층이 여성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쪽은 패션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령대는 20, 3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점유율은 지마켓 제품이 가장 높았죠. 지금도 가장 높습니다. 11번가는 전체 시장에서 저때 27%, 지금 거의 지마켓하고 비교해서 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강세입니다. 이 통계로만 봤을 때 이게 세계 마켓 중에서 옥션이 저 기준만 가지고 읽어볼게요. 왜 남성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왜 30, 40대이고 왜 전자제품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세 군데 중에 정말 전략적으로 취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개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중점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인터커플 차례도 있겠지만 저도 4개 마켓, 5개 마켓 중에서 최근에 지금 다른 걸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읽어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어디에 중점을 둬서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일단 옵션만 자체가 예를 들어볼게요. 옵션에 남자가 60%이고 전자제품이고 30, 40대가 많이 돼요. 이거는 뭐를 드러내 주는 거냐면요. 전자제품은 여기 있는 전자제품 중에 우리 에어컨이 있겠네요. 이런 어떤 그리고 냉장고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 대부분 어떤 제품들일까요? 가격이 비싸죠. 가장 필수품입니다. 전자제품의 특징을 뭐 또 다른 걸 얘기해 주시고. 비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도메토피아는 싼 제품이고 저런 걸 비싸게 얘기하시는 분들 도메토피아 제품을 취급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전자제품들은요 다 모델 넘버가 있어요. 모델 넘버로 검색이 다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식 쇼핑에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가장 싼 곳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모델 넘버 있어요. 모델 넘버 검색하면 지식 쇼핑에서 쫙 최저가 순으로 쫙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옵션이 제일 처음 생긴 곳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각자 그 카테고리 MD들이 그 전문 딜러를 영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우리 쪽에서만 팔아. 뭐 이런 어떤 그 MD들을 영입하는데 최저가 딜러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영입해 놓은 곳이 옵션이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냐? 30, 40대 남자들은 전자제품 살 때 그런 걸 명확하게 딱 보고 그냥 그걸만 딱 사요. 왜냐? 모델 넘버가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메토피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생활용품이 많고 모델 넘버가 없는 거죠. 가령 뭐 효자손도 팔아요. 효자손은 꼭 효자손으로만 팔아야 되나요? 뭐 등급기류라는 의문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채널 자파나 어떤 이런 제품은 내가 이런 붙이기 나름이다. 똑같은 기준에서 검색으로 뭔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도메토피아 효자손이라고 나와 있다고 나도 GTS 몇 번 효자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만의 어떤 네이밍을 제대로 할 때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쪽 분야다. 시계카면 효자손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 동네에 편의점에서도 요즘 효자손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선영하우스에서도 팔아요. 근데 큰 마트가 봤더니 큰 마트에서도 팔아요. 동네 사고 팔고 다 팔아. 근데 그 효자손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 특히 등글기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깜찍이 손, 뭐 이러면서 전혀 다른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 효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저는 전자제품은 어때요? 넘버가 있다고 했죠. 모델 넘버가. 모델 넘버는 뭐예요? 모델 넘버로 부르자는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저 지표는 그걸 드러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마켓은 이 지표로 그냥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꼭 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염두에 둬야 될 사이트로는 지마켓 11번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늘 강조해요. 내가 돈이 없고 뭘 해서 그 여력이 없어서 딴 데로 못 쓴다 그러면 지마켓 11번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지마켓 11번가를 분명히 하셔야 되냐면 지마켓은 패션이 가장 강점이고 여성이 가장 구매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지표냐면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사람과 구매되고 있는 상품의 지표예요. 쇼핑, 온라인 쇼핑 누가 대부분 할까? 남자보다 여자가 대부분 많이 해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그쪽 품목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도메토피아 제품은 그런 제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도메토피아 제품 외에 여자 살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작업하셔야 될 것은 네이밍과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네이밍과 키워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어줘야 돼요. 트렌드를 읽는데 가장 중점적인 거는 패션이에요. 패션이라는 거는 딱 의류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에 관한 잡지들 좀 보시고 트렌드에 관한 방송들 한두 개 좀 보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너무 못하고 지금도 못하겠다. 그럼 적어도 네이버하고 옥션지마켓에서 주간에 나오는 핫 키워드 이거는 지속적으로 다운받아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보면 그 광고 이렇게 나오죠. 광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2주에 50만 원인가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를 써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설명인들이 히트를 쳤어요. 뭐라고 히트를 쳤냐면 제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전혀 그 생뚱맞는 제품인데 앞에다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천송이 뭐고 천송이가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천송이가 뭔지 아세요? 예, 천성이 자켓 유명하잖아요. 천송이 자켓이 있는 거예요? 자켓. 천송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성이? 네. 그냥 그래서 나.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 결합할 수 있는 게 뭔가 겁나가지고 못 써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겁을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도메토피아 예를 들게요. 지금은 방해해가지고 내렸지만 전쟁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근데 전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귀마개들이 자꾸 나와요? 여기 이름에는 전쟁이라는 이름이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제품들이요. 원래 처음에는 몽실몽실 귀마개 타이트하게 팔았어요. 근데 어차피 꾸준히 잘 나가는 제품이 겨울마다. 근데 저희가 정확히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떤 분의 의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대표님 면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뚱맞게 진짜 전쟁 귀마개라고 해서 다 팔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네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파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판매량이 정확히 몇 배 올랐어요. 전쟁 귀마개라고 하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뭐라고 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걸려요? 전쟁 규모가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걸리겠죠. 그걸 누군가 브랜드가 했으면 걸리겠죠. 없잖아. 근데 이름을 썼기 때문에 걸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전쟁 소속사? 오픈마켓 아니야 오픈마켓에서 자체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엄청난 그게 무슨 브랜드? 내가 우선 버버리. 버버리 그러면 버버리가 이제 진품일 때는 안 걸릴 거고 짝퉁을 팔았을 때는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정 그렇다면 천전 스타일 의미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보통 못 써요. 그런데 다만 알겠죠. 나중에 그 소속사하고 그 어떤 뭐 팬클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할게요. 그럼 되죠. 치고 빠지게 해야죠. 근데 대부분 모양새가 옥션 지마켓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무슨 그 대형 그 회사들이 있나요? 소규모 판매자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사에서도 그 소규모 판매자하고 무슨 법정 소송 같은 걸 해가지고 받아냈다. 그럼 좋게 소문날까요? 좋게 소문날 거 전혀 없어요. 이미지만 안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저희 도미토피아 생기기 전에 옥션 지마켓에서 물건 팔았잖아요. 저희 그때 선글라스 팔 때도 열심히 이병현, 이효리 이런 거 다 썼어요. 선글라스 그냥 팔 때랑 이병헌, 이효리 이미지 갖다 붙이고 그 이름 갖다 붙였을 때 판매량은 몇십 배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정말 그 상황이 그 어떤 좀 뭔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쓰는 거죠. 물론 무조건 연예인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령 요즘 도미토피아에 반바지다. 여름은 좀 반바지, 비치 바지고 반바지예요. 그런데 요즘 최신 유행 말이 가장 핫키워드 중 하나가 냉장고 바지. 그 냉장고 바지는 냉장고 바지랑 뭔가 있잖아요. 옥션에 검색해서 걔나 저나 아무 바지를 이런 양복 바지를 다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도매토피아 이 물건 이거 냉장고 바지 할만하죠. 여름용 시원한 바지인데 근데 이걸 냉장고 바지로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핫키워드에 관심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냐 이거죠. 뭔가 내가 치고 나갈 때는 이 핫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번가. 11번가는 애시당초 SK텔레콤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쇼핑몰이죠. 그런데 그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 도메토피아는요 고객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메토피아 고객이 모바일에서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 그리고 큰 건들인데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한 9월인가 그때부터 지금 그 올해까지 변화를 보면요 거의 20% 이상이 모바일 구매를 해요. 이거는 도메토피가 이 정도 수출하는 거는요 다른 데는 40% 이상인데 저희가 모바일이라는 걸 예측을 했지만 모바일 예측은 사실 2010년도, 2009년도부터 계속 나왔죠. 나왔고 이 11번가 이전에 또 그 SK텔레콤에서 다른 사이트를 만든 적 있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망했죠. 좀 다 너무 빨리 만들어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모바일은 지금 너무 빠른 건가 보다 안 되나 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 생겼죠.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죠. 공인인증서 있어야 몇십만 원, 몇만 원 결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앱만 다운받으면 그 아이디만 치면 바로 결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모바일 결제 때문에 정부가 그거 승인해 준 거예요. 공인인증서제도 폐기하는 거 이 모바일 때문이에요. 여러 뉴스들도 많이 알아야 돼요. 모바일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성장세가 11번가가 거의 G마켓을 이제 조만간에 역전한다.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자기 이미 역전했다고 해요. 11번가에서 조사한 지표로는 자기네들이 이미 역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엔 G마켓이 조금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 판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11번가가 그래도 조금 낫다 싶은데 11번가가 지금 부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옥션 G마켓이 모바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11번가 기준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 이렇게 있을 때 옛날에는 상품 그 바깥에 컷에 별의별 상품이 그걸 그 장식해줄 별의별 이미지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안에 상세 내용에도 그걸 장식할 만한 별의별 연출샷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 명료하게 그것만 딱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하고 내용 읽지도 않고 그 작품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다 부합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는 것이 그 제품만으로 단순해야 돼요. 배경도 흰색 같은 걸로 하고 옛날에 배경이 무슨 뭐 여기 무슨 그 제품 명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차분한 색깔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거 다 마이너스 주죠. 연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막 굉장히 어떤 그 고급스러운 주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그냥 제품만 다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기준의 등록투표 제품들도 작년 4월 이후로 나온 제품들은 자꾸 바뀌고 있죠. 연출 사진이나 바깥 사진이.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모바일로 어떤 그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면 다른 데 다 11번가 기준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트렌드는 G마켓이 많이 좀 G마켓에서 잘 나가는 키워드라든가 G마켓에서 잘 나가는 패션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실 때 뭐 어떤 트렌드는 좀 이렇게 많이 잡아가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1번가는 그 모바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모바일로 많이 팔리는가 모바일에 대한 기획을 11번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수수료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가는 뭐 지금 이렇게 고정 오픈마켓인데 그냥 고정가 판매죠. 고정가 판매 같은 경우는 뭐몇 개월씩 계속 올릴 수 있죠. 최대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3개월 올린 다음에 계속 연장을 누를 수 있고 인터파가 1년인가 그럴 거예요. 계속 연장 눌러주면 되죠. 그거는 다시 2%의 판매 수수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정가 판매는 2주에 2주. 2주만 올릴 수 있고 등록 비용 있죠.
15일이니까 저것도 2주죠. 등록 비용이 2,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당 2,000원이 들어가는. 그런데 내가 전략적으로 많이 팔 수 있고 광고도 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수수료를 줄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기준을 봤을 때 한 18만 원어치, 18만 원 이상 팔게 되면 저 그 2,000원 빠지고 4,000원 정도죠. 4,000원 정도 빠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특가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알고 그것에 맞게끔 내가 저 전략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저도 한 몇백만 원어치 팔 수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특가로 파는 게 수수료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결국 장사는 제가 생각하기엔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을 맛없이는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 계산이 이게 남느냐 마느냐 더 이득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장사의 기본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뽑아내는 게 장사의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빨리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까 그 노출 점수라는 게 있었는데 노출 점수는 3일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판매 금액하고 판매 건수로 또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서비스 점수라는 게 있고 뭐 프로모션 활동이라는 게 있고 검색 정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게 보통 최고 점수가 5,700 몇 점이거든요. 근데 그거 있고 신용도 점수 있고 점수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노출 점수에서는 보통 5,760점인가가 거의 최고 점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5,760점 중에서 가장 많은 5,000점을 차지하는 게 검색 정확도 지수예요. 검색 정확도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지막히 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한 건데 옥션에는요 지금 옥션 지마켓 11번까지 옥션 지마켓이 다 이 제목을 25자 이내 50바이트 이내로 줄였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50바이트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목에다가 키워드도 넣고 별것도 다 넣는데 이제 그러기 쉽지 않아요. 둠투피아 제품들도 막 그 제품 코드 번호 넣고 크리스마스 제품만 막 굉장히 길었는데 그걸 지금 제품명을 어떻게 많이 줄여드려야 거기다 검색어도 넣고 다 넣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옥션 같은 경우는요 이걸 줄이는 대신에 희망 검색어를 다 따로 줬어요. 5개까지 자기가 희망 검색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희망 검색어와 카테고리 점수가 매칭이 됐을 때 5,000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매칭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무슨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니 뭐니 다 나와요. 그게 복잡하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 광고 생산하는 거죠? 프리미엄 등록이 있고 여기가